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어혜진 소장님 시간입니다. 네. 글로벌 이슈. 네, 배우는 네. 아주 즐거운 시간. 해담정 어혜진 소장님 오시죠. 왜 눈을 굴리고 계십니까? 내가 잠깐 봤는데 눈을 막 왔다 갔다 굴리고 계시더라고. 왜? 몰라. 왜 그러셔? 저희가 뭐 좀 불편하게 한 건 있으신지. 아닙니다. 뭐라고 또 이렇게 하시려나 괜히 네. 불안해가지고. 자, 오늘은 무슨 네. 어느 나라로 갑니까? 오늘은 중국으로 네, 갑니까? 중국 예. 얘기인데 사실 뭐 이거야 뭐 어제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닌데 작년 말부터 뭐 또 이러네 또 심상치 않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됐는데 네. 최근 들어서 요 이슈가 어. 때문에 세계 각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가져온 게 바로 중국의 철강 산업. 네. 네, 요거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음. 요거예요. 중국에 넘치는 철이 전 세계에 문제를 주고 있다. 요거거든요. 네. 네, 지금 이게 작년 말 기사예요. 니케이 아시아에 중국의 어떤 급증하는 철강 수출이 새로운 무역 마찰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 수요가 얼어붙으니까 이게 이제 과잉 생산으로 넘어가게 선물은 됐다라는 계속 쏟아지니 철은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아파트를 안 지니까 부동산이. 맞아요. 그런 기사가 작년 말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값싼 중국산 철강이 넘쳐나면서 세계적으로 좀 반발이 생기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남는 철을 이제 싸게 밀어내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더 많이 올리자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 요즘에 중국의 철강 산업은 어떠냐? 일단 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예.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훨씬 넘는 그러니까 한 연간 10억 톤을 생산하는 철강 왕국입니다. 예. 근데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부동산 침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제 건설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지니까 꺾이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탑 철강 회사인 그 바오스틸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중국 생산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기사를 이제 인터뷰해서 기사가 나와요. 그 중국의 부동산 지금 바오스틸이라고 제가 여기 얘기했는데 제목에도 바오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중국 탑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만 미국, 독일, 프랑스 전체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야. 네, 그 정도로 큰 회사인데 이 중국의 부동산 침체랑 산업 생산이 이제 약세로 넘어가면서 중국 철강 산업 전체에서 이제 망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합병하고 그런 회사들 그리고 좀 재편성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제품을 어쨌든 소화를 해야 되니까 해외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면서 올해 상반기에 어이구.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출을 했대요. 싸게 막 파는 모양이군요. 네, 그런데 덤핑으로 그냥 파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관세를 막 매기잖아요. 네. 그 나라 또 제철소도 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기사에 담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태양광 패널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그러니까 이미 쌓인 철강 재고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고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그러면 이제 철강 재고에 대한 덤핑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항구에 철광석 재고가 얼마나 있냐면 작년 이맘때보다 한 재고가 한 30% 정도 더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싸게 팔면서도 별로 남는 게 없군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단은 안에서는 소화할 여력이 전혀 소화할 여력이 없고. 네, 일단 밀어내야 그나마 벌어올 수 있으니. 헐값에 그냥 판다. 싸게 하니까. 재고 쌓이느니 그냥.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기사 내용에서 중국의 철강 산업이 현재 이런 어려움을 조금 벗어나려면 정상화가 되려면 그 이제 산업계에 있는 회사들의 한 30% 정도는 좀 구조조정이든 뭔가 정리가 돼줘야 지금 상황이 정상화가 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 그 중국에서 철강 회사들 중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어떤가 하고 봤더니 40%는 적자래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회사들은 5%밖에 안 된대요. 철강 회사 중에.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이런 것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조금 뭔가 구조 조정을 좀 나서서 이렇게 막 밀어붙여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그런 추진이 없는 한은 지금 뭐 2, 3년 동안은 이런 사이클을 벗어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블룸버그 기사에 2, 3년 동안요? 앞으로도? 네. 블룸버그 기사에도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철광석 가격이 어떻게 됐나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화면을 보시면 철광석 가격이요. 지금 왼쪽 거 먼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97.99 예. 톤당 철광석 97.99 달러예요. 가격. 예. 근데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음. 근데 이게 시티그룹에서는 이거 아마 한 8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시각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제가 이 똑같은 그래프를 좀 길게 한 5년치 뭐 이렇게 길게 펼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근데 이거 보시면 2022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달러 아래인 거예요. 근데 이제 100달러면 그 보통 이제 생산 그 손익 분기점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얼추 저쯤 되면 올라가긴 했었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요 손익 분기점까지도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서 추가 하락을 조금 보고 있다 이런 보고 것도 있다.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재고가 늘어나면 생산량을 좀 줄여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장도 붕괴하고 부동산 시장도 붕괴하고 그런데 많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줄지 않았어요.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요건데 지금 이게 한 그래프 막대 하나당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상반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네, 상반기까지만 한 6억 정도? 6억 톤 정도를. 네, 6억 톤 정도를. 근데 요것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2% 정도 감소한 거고요. 예. 지금 나머지 파란색 남았잖아요. 나머지. 예. 근데 요게 연간 예상치가 나온 거를 보면 10억 5천 톤 정도 될 것 같다. 작년이랑 비슷하겠네요. 근데 10억 5천 톤이면요. 요렇게 봤을 때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생산이. 네. 살짝 야. 작년보다는 좀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이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줄이지 않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중국에 진짜 철 몇 배를 아니 생산하는 근데 겁니까? 나 그 진짜 희한한 게 보통은 과잉 생산할 수도 있죠. 근데 과잉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적자를 보잖아요. 그럼 생산량은 보통 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국에서 또 이쪽에 보조금을 또 줘요. 아, 보조금을 또 주니까 뭐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뭐 배터리도 그렇고 이제 중국이 보조금 주는 산업은 이제 보조금을 팍팍 써가면서 키운 산업들은 지금 줄줄이 공급 과잉인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중국에서 치킨 게임 같은 거네. 네, 이 중국에서 남한하는 철강들 어디로 수출되나 예. 한번 보면 지금 요 원그래프 보시면 주로 아세안, 아시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라틴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가는데 이 중에서 한국이 한 9% 정도 작년 기준으로 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도인데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인도가 받아내고 있는데 인도가 또 요즘 들어서 엄청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인도도 사실 작년부터는 이제 특정 중국산 강철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싼 값에 수출로 밀어내기를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타격이 있는데 네. 뭐 얼마나 영향이 있길래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들을 다 모아왔거든요. 자, 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건 4월 기사인데 중국의 값싼 철강이 중남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강제가 이제 싼 것들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이제 지역에도 생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생계 위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중남미의 철강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건데 철강 부분에서 라틴 아메리카 안에 140만 개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다음 뉴스 보면 요거는 3월에 콜롬비아에서 나온 기사인데 콜롬비아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이제 콜롬비아가 FTA 맺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싸게 들어오는데요? 한 평균적으로 그 FTA 맺고 있는 나라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36% 정도 싸게 들어온대요. 네.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 어떤 고용이나 소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라질 얘긴데 브라질 철강 생산 업체들도 어떤 실존적인 위협에 있다. 그 중국 경쟁사들한테 시장 점유율을 뺏긴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또 유유 생산량이 한 40% 줄고 이익도 줄어서 이게 직원 해고로 이어지고 야.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요거는 칠레. 어. 칠레는 중국산 철강 때문에 칠레의 최대이자 유일한 제철소가요 문을 닫았어요. 원래 칠레도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이 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덤핑 그 관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6차례 정도 네. 계속 부과를 했어요. 그러나 가격으로 봤을 때 그래도 더 싸요? 이게 역부족이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요거는 멕시코는 지금 엄청 짜증나 있어요. 예. 이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지속적으로 계속 인상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지금 미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철과 알루미늄에 한 25% 이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 녹여서 주조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멕시코를 그냥 거쳐서 잠깐 멕시코 창고를 이용해서 오지는 마라. 그쵸. 오면 안 된다. 근데 우리도 이 뉴스를 보고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중국산 그 열연 강판 들여다가 네. 국내에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렇게 하는 게 제품도 많아요. 네, 미국이 관세를 붙일까봐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8월에 태국 시장 위협하고 있다. 현지 생산 업체들도 생산 중단하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캐나다도 캐나다에 나와요. 캐나다는 이거 관세 도입 안 하면 다 죽는다. 이건데 캐나다는 또 멕시코랑 좀 비슷한 네. 마음인 게 미국이 멕시코에 어떤 그런 조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캐나다는 또 중국 상품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유일한 통로가 되잖아요. 아래가 막혔으니까 위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치해줘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고요. 그 다음에 호주도 타격이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더 안 붙였지만 뭐 독일, 인도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도 지금 공장 가동률 많이 떨어졌어요. 완전 전 세계 철강은 초토화군요. 그러니까 한국산 생산 원가보다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더 낫대요. 야. 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중국의 철강 산업은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떤 중국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생산도 제일 많은데 소비도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뭔가 그러려면 중국 정부가 제일 기대할 만한 게 부동산 부양책을 좀 써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나머지 어려움은 이렇게 계속되는 것인가 하는 지금 그런 고민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하고 그 내수 있습니다. 시장이 진짜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거기서 지금 소화를 못하니까 이리저리 밀어내는 물량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무너지는 데들이 막 생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중국이 그럼 스스로 용광로를 좀 끄면 되는데 끄지 않고 그냥 보조금 용광로 끄는 데에 따른 계산이 있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자칫하면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네가 껐 하면서 우리 거 싼 거 그쪽으로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손해 보고 팔더라도 그냥 우리 건 살린다. 우리 거 계속 결국에는 굴리는 우리는 게 살아남아야겠다는 굴리는 게 거죠.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거죠. 기왕 어차피 있는 전기 쓰고 뭐 그러면 그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남들이 죽어도 우리는 살면 되지. 뭐 그런. 국가 차원에서는 예전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주로 하다. 치킨 게임. 치킨 게임 가격을 내려치면 결국 못 참고 다 그냥 못 참으면 혼자 그냥 시장을 싹 다 먹는. 그래서 그런 허허.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랑 또 오늘은
조금 뭐 작은 뉴스들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예. 좋습니다. 요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음. 네. 화면 보시면 그 빅테크 그 AI 그 스타트업 빅테크가 AI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인재 공습 이런 걸로 초기 투자자들이 되게 좀 짜증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생각보다 예. 빨리 엑싯을 하는 바람에 좀 투자자들이 좀 짜증이 난 그런 상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에 뭐 인플렉션 뭐 AI, 뭐 캐릭터 AI, 뭐 어댑트 이런 곳들이 빅테크들에 많이 다시 소속이 됐죠. 사들였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에 인수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축하할 일이기도 해요. 네. 축하할 저기 뭐 창업자들은 대박 난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 스타트업 자체에 투자했던 VC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가? 예. VC가 어. 이렇게 인수가 빅테크에 됐을 때 예. 손해는 보지 않죠. 어이, 어쨌든 네. 성장해서 그럼요. 몸값을 초기에. 띄어서 간 거니까. 예. 그런데 이게 먹었을걸? 그럼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10억 달러로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투자를 받았어요. 예. 10억 근데, 달러. 네, 근데 이번에 25억 달러 가치로 인수가 됐어요. 1년에 네. 2배 먹었네 그럼. 네. 그렇지. 근데 그 앤드리슨 호르츠라는 유명한 그 VC가 대략 10배 정도 투자 수익을 거뒀대요. 그러니까 2억 불 투자해서 뭐 한 25억 불 그렇지. 네, 엑싯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VC들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잖아요. 한 네. 곳에 내가 너한테 올인을 한다 이건 아니죠.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그중에 정말 제대로 잘 큰 회사 대박이 하나가 나면 거기서 큰 수익을 얻잖아요. 아, 그래. 한 10개 하면 한 개 성공하면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모든 회사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내가 예. 큰 수익을 받아서 엑싯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한 번 성공하는 게 10배가 아니고 한 100배쯤 나야 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는 어. 한 100배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 포텐셜이 욕심 있어. 많은 내가 기대 걸었던 우리 기대 100배 투자자들이 보고 간다 하고 어. 가자 하고 걸었는데 삼성그룹 취업한 거야 그냥 그지? 10배 받고 엑싯을 했네? 어. 그러니까 손해는 아니지만 야. 내가 100배를 기대하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기대주가 저러면 어떡하냐. 이거를 내가 지금 좋아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머지 뭐 사람들이 보이 10배나 먹었어 축하해. 근데 나머지 줄줄이 다 망했는데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에 팔린 어댑트 같은 경우에는 그 VC들이 아깝거나 그래도 한 10배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 어댑트 같은 경우에는 VC가 본전보다 조금 더 예. 받고 끝냈다. 어. 아, 그 말은 작년에 넣었던 돈에 비해 올해 팔렸으면 뭐 1년 사이니까 크게는 못 먹었을 텐데 네. 문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들이 어딘가로 피인수되고 있어요. 계속 아마존, 어, 애플, 큰 데서, 구글 큰 뭐 데서. 이런 데로 예. 왜 사는지는 알겠어. 내가 그거 언제 다 개발하냐. 그렇지. 어. 그 사는 놈들의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어. 파는 창업자는 왜 이 가치에 파느냐는 거죠. 혼자서 감당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산이 된 게 아닌가. 인공지능은 다들. 나 혼자 개발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해보려니까 이거는 작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닌 아니네. 것 그죠. 같다. 사실은 이제 데이터 싸움보다는 이제 뭐라 그럴까 고객 기반이 좀 튼튼해야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이 AI 스타트업 세운 회사들의 이제 창업자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구글이나 뭐 MS의 그 직원이었어요. 출신이죠. 예. 직원이었는데 이제 AI 붐 타고 이제 사표 내고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가. 다시 입사돼 있어. 다시 돌아가. 근데 구글에서 나왔는데 또 구글이 나를 인수했네. 근데 그 사이에 돈 꽤 벌었을 거 그래도 아니에요. 10배는 벌었을 그 거야. 자기 집은 엑시트하고 돈 벌고 다시 회사 직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고액 연봉자가 되는 이야, 거죠. 진짜 훌륭하네. 2%가 나가서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든 후에 어. 그거 비싸게 팔아먹고 다시 언더스탠딩에 와서 2% 3년 만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유 뭐 여러분 진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야, 진짜 대박이겠다고. 그런 거네. 네, 그래서 빅테크가 지금 이러는 거 가지고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인재인수라고도 하고, 인재인수. 네, 그다음 뭐 어케하이어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가 보여주는 함의를 굳이 한번 얘기해 보자면,
AI의 발전이 이제 지금부터는 돈 싸움이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창업자들의 엑싯을 하고 다시 대기업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AI 무슨 거품론도 나오지만 지난번에 외신에 어디 나온 걸 보니까 다들 그래도 AI를 손을 못 놓는 이유가 내가 쟤보다 못하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꿀지도 이게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돈 든다고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래서 큰 빅테크들이 AI도 다 먹을 거다. 자금력을 끝까지 될 수 있는 AI가 회사들이 결국은 AI도 다 먹는 거 아니냐. 뭐 스타트업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 전망도 있더군요. 네. 그래서 요런 기사 또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사실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사소한데 네. 재밌는 뉴스 하나 그런 거 좋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예. 요거는 가디언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이제 과도한 밈 네. 그리고 모두에게 답장을 하는 거 이거 기후에 좋지 않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후에 좋지 않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그 사진 몇 장의 데이터라도 사진 몇 장도 데이터잖아요. 다. 예. 그 사진 몇 장의 데이터라도 이게 그 클라우드 같은데 이제 저장이 되면 이거 결국에는 전력 소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서버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 보통 이런 것들은 한 번 사용하고 안 쓴다. 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적잖은 영향을 주니까 이 정크 데이터라고 부르면서 이런 거를 좀 줄이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데이터도 좀 절약해서 쓰자. 네. 이게 다 전력이고 돈이다. 그러니까 이런 밈 같은 거 그냥 한 번 쓰고 말 건데 좀 이런 거 정크다. 좀 줄이자 이런 건데 지금 요 기사에 나온 그 사진 있잖아요. 예. 요거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만화 같은데요? 이게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미국에서 엄청 유행했던 인터넷 밈이에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요거 밈 뭔지 아세요? 올려. 이게 좀 설명해드리면 일본의 그 게임 회사가 북미에 출시한 그 제로윙이라는 게임에 나온 그 장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본 회사니까 미국에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말을 번역을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번역을 번역이 좀 이상한 거구나. 당시에 걔 중에 그래도 알파벳을 쓸 수 있다. 영어 성문 기초 같은 거 이런 그래도 했다. 한 사람한테 직원한테 맡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아래 보이는 영어 대사 같이 문법이 엉망진창으로 오역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것도 이제 너의 기지는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건데 이제 베이스가 뭐 복수도 아니고 네. 지금 하여튼 미국인들이 봤을 때 요것뿐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프닝 그때 영상을 보면은 엄청 막 멋진 전자기타 음악을 막 배경으로 막 영어로 저 오역된 문장들을 너의 기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카리스마 있게 말하니까 와 이런 병맛이 이러면서 유행이 된 거예요. 이런 그런 밈이죠. 예. 또 다른 밈 하나 얘기해드리면 이거는 라이언 고슬링의 Hey Girl 밈이에요. 예. 이거 왼쪽 거 보시면 뭐 Hey Girl, is your name 그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이게 느끼한 멘트인 게 Cause you've got everything I'm searching for라고 하는데 내가 너 혹시 이름이 구글이니? 내가 찾는 모든 게 지금 너한테 다 있다. 너는 뭐든지 다 아는 녀석이니까 답 좀 해봐. 아니죠. 넌 너무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You've got everything. 넌 너무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찾던 그 여자. 그렇지. 너무 완벽해. Hey girl, 너 구글이니? 너 정말 모든 게 완벽하구나. 그런 거죠. 자기는 어쩜 그렇게 뭐든지 다 알아. 혹시 이름이 구글이에요? 뭐 이런 그렇죠. 거지. 그 느낌이지. 굉장히 느끼하지만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멘트. 예. 이런 느끼한 멘트 처음에 보면 뭐야 이래놓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이불킥하면서 막 킥킥킥거리고 너무 좋아하죠. 너 구글이었니? 이런 거잖아. 아우 정말. 이야. 아니 근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네. 그런 게 좀 잘 기억에 남던데 예전에 이게 보면 좀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예. 남자친구가 한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너무 그랬는데요? 오글거렸거든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무슨 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는데 꽃이 막 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진아 내 손 꼭 잡아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길 잃어 여기서 너 못 찾아. 자, 그때 허탈한 웃음을 웃어줘야 근데 되는데 그럴 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잊히지가 않아요? 잊혀지- 뇌리에 꽉 박혔어요? 십수년이 흘렀는데 그거 되게 이야. 중요한 거예요. 잊혀지지가 그게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와. 사실은 그런 말 던지는 남자도 오글거리고 막 토 나올 것 같고 미치거든요.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할 만큼 이 여자가 좋은 거지. 진짜 꽃이라서 꽃이라고 한 게 아니라 꽃 아닌 꽃이라서 걸 꽃. 뻔히 아는데 진짜 내가 인생에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도 정말 아니, 뭐- 간절하고 절실하니까 그걸 하는 거지.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 티나. 그런 뭘 안- 저의- 어거지로 그렇잖아요. 만든 그 저의 감정. 예쁜 추억을 훼손하지 마세요. 왜 여성들은 남자들이 그 다이아 반지를 사주는 걸 원하고 사주면 좋아하냐? 내가 이런 미친 짓까지 한다. 그렇지. 남자는 이거 쓸데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그렇지만 내가 이걸 사면 진짜 미친놈이다라는 걸 느낌을 아는데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면 나는 이런 짓도 한다. 하늘의 별도 짜줄게 이런 심정으로. 그리고 근데 그걸 관찰하는 거죠. 어디 얼마나 나를 위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보자. 이런 거지. 알았어요. 그만 해석해 주세요. 그냥 저는 예쁜 추억으로 간직할 거예요. 그 십수년 전에 그 있었던 일 그거 들춰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좋은 추억이라고요. 근데 어. 이런 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밈들이 정말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런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까, 어떤 거 얼마나 무슨 탄소 배출을 할까 이런 상상 우리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게 밈들은 진짜 뭐 많이 해요. 저게 뭐 얼마나 든다고. 그쵸. 뭐.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게 있으면 예. 우리 이렇게 막- 뭐 메시지로도 보내주고 네, 카톡으로도 공유하고 SNS에도 크크크 하잖아요. 올리고 그렇죠. 예. 이거 재밌다고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고 예.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은 이미지, 뭐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런 것들 다 모든 데이터에는 탄소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러프버러 대학이라는데 이안 뭐 호치킨슨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거래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대부분의 데이터를 봤더니 한 번 쓰면 다시는 안 쓰는 다크 데이터였다. 근데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68%가 단 한 번 사용된 뒤에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더라. 근데 이거는 개인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렇죠. 다운로드 받고 그냥 쌓여있는 게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재밌는 밈 이미지 사진 하나가 지구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우리 휴대폰에 저장된 것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찍고 나서 다시 보지 않는 사진이 그냥 수천 장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 자체가 내 휴대폰 데이터 용량에 영향은 주죠. 그러면서 기계 뜨겁게 하고 배터리 수명 닳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이게 저장됨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도 우리가 오면 뭐 모두에게 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메일 한 통 보내는데도 탄소가 뭐 얼마 정도 이제 배출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 모두에게 답장은 하지 말자. 그리고 쓸데없이 뭐 그냥 그렇게 짧은 이메일 같은 거 쓸데없는 이메일을 야. 보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래 뭐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의미는 아니지만 꽤 참 흥미롭고 디테일하네. 재밌는 실험을 했구나. 네. 네. 그런 것도 의미에서. 아껴보자. 네. 뭐 물론 뭐 이것도 아끼면 좋죠 뭐. 아끼면 좋고 쓰잘데기 없는 건 빨리빨리 지우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사소한데 신경 쓰시는 건 아닌가. 가디언지? 네. 가디언지. 영국의 가디언지는 조금 사소한 거에 신경 쓰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긴 드네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전자적으로 안 하고 종이로 다 나눠서 한 명 한 명씩 줬다고 생각해봐. 응? 그러면 얼마나 환경 파괴가 됐겠습니까? 그나마 파일로 주고 하니까 훨씬 간단하게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연구한 오히려. 사람이 그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탄소 발자국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뭐 영국의 경우에는 가디언지였으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영국 전체 전력 소비의 6% 정도를 차지할 건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68%든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한 번 쓰고 안 쓰는 거면 네. 무슨 의미냐. 근데 또 문제는 클라우드 회사가 그걸 알아요. 알아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정크 데이터 이런 거 좀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돈을 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또 수익이 줄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저장될수록 고객은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 정크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도록 그런 데이터 센터 기업에서는 또 꼼수를 부리더라. 아 그래요. 오히려 네. 너무 지우지 말라고. 그리고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다크 데이터 이런 거 줄이는 거, 그다음에 이메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메일 한 통에 한 4g 정도의 탄소가 배출된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작은 숫자를 할지라도 결국에 쌓이면 큰 영향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이터 줄이자.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요즘 데이터 센터가 많은 나라가 지역이 버지니아인데 미국에 버지니아가 데이터 센터가 많아가지고 물이 부족한 일도 있답니다. 왜요? 냉각. 냉각수를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버지니아가 요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냉각하고 나온 물을 쓰면 되잖아요. 그걸로. 그렇답니다. 저도 뭐 자세히 취재한 건 아니었어. 한번 들어왔다면 뜨뜻해져서 잘 못 쓰나 보지. 그래도 온수로도 쓰고. 그렇죠. 좋은 생각인데. 데이터 센터 온천이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어서 좀. 그러니까 편지 보내는 것보다는 친환경이냐 뭐 그런 그래. 이슈가 있을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메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뭔가 소통은 하고 사람들이 뭘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체부가 그런 사람이 언제 가냐? 라이언 고슬링 같은 그 밈은 어, 그냥 쓸데없는 건데. 얼굴 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되잖아요. 굳이 그런 굳이 밈으로 뭐 해야 그거를 되나? 해가지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 라이언 고슬링 걸 보내주는 거지 대신 카톡으로. 안 그렇습니까? 넌 구글이야. 정말 완벽해. 그거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걸. 들어도 기분 좋아. 나한테 한 말 아니어도 좋아. 그럼 말로 해야 하나? 거참. 그렇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네. 암호화폐 캐지 말란 얘기였어요, 그죠? 그러네요. 그런 것도 그런 거 캐서 쓸자. 캐서 뭐 한다고 그 전기를 그렇게 쓰면서 코인을 캐느냐? 돈이 되잖아요. 그 서로 사고 팔고 하니까 돈이 되지. 그 돈 가치가 뭐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뭐 그런 거죠. 자,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재미있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